안녕하세요. 학교체육TV의 임성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체육교사라는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1년차 신규 교사로 시작돼서 벌써 19년 차가 됐습니다. 참 교사가 돼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이 이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체육교사 하니까 어때요? 뭐가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받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체육교사라는 직업의 장점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것은 좋아하는 운동, 체육 수업을 평생 할 수 있다. 은퇴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스포츠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열심히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말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어떤 경제적 부분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지만 인내하고 참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직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 수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원 없이 스포츠를 하면서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 바로 체육교사입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방학에 원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국외 여행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부분에서 한계가 있겠죠. 그런 어떤 제한된 한계는 있지만 나름 내가 원하는 만큼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방학의 존재입니다. 방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학 동안에 국내 여행, 사실 뭐 국외 여행을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진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에는 더 어려워졌지만 이런 상황이 극복되면 언젠가는 다시 해외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라는 직업은 방학 동안에 참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다. 체육교사들은 좀 더 건강하고 다른 어떤 교사들보다도 여행을 더 많이 즐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이 삼형제의 아빠인데요. 이 삼형제 아이들과 많은 여가 시간을 보냈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운동, 스포츠를 함께 아이들과 즐기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섯 번째는 수업을 열심히 하면 교사인 본인이, 제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월급도 나오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체육교사로 쭉 살아보니까 체육교사들은 정말 의리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리가 있는 이런 좋은 체육 선생님들과 함께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더 친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체육 활동, 체육 수업, 학교 스포츠 클럽, 스포츠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하게 아이들과 지낼 수 있고요. 정말 아이들과 친밀하다는 것은 교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체육 활동으로 학생들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은 체육교사가 갖고 있는 아주 멋진,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 수업은 지필고사를 안 보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100%를 하는 학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낼 때 그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영수 선생님들 나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애쓰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수업은 수행평가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로 인한 그런 어려움은 없다. 이런 것도 상당히 체육교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0번째는 엔잡러가 가능하다. 엔잡러라는 것이 다양한 직업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의 엔잡러들은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직업 하나를 두고 하나 또는 두 개의 직업을 더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본캐라고 그러죠. 본캐와 부캐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엔잡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체육교사들이 엔잡러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쓴다든지, 저도 체육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이런 책들을 한 7권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또 영상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도 활동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런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면서 많은 체육교사들이 실제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튜브로서 또 경제적 수입을 얻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행가, 또 바디빌더, 대학 강단에서 틈틈이 강의를 하시는 그런 겸임교수, 경제 심판이라든지 또 드론 전문가, 이런 다양한 잡을, 본캐를 갖고 있으면서 또 부캐로서 활동하시는 체육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11번째는 제가 지금 50세인데요. 저는 63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뭐 체육교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은 대다수의 그 교사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근데 저와 같은 어떤 대학 동기들, 체육교사가 되지 않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벌써 몇 년 전에 명퇴를 했거나 조만간에 명퇴를 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50대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체육교사는 건강하다면, 특별히 어떤 병으로서 고생하지 않는다면 63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은퇴하는 해가 그의 연봉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0 후반, 요즘은 최근에는 제가 신규 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돌아보면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계속 아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마지막 그해 1년의 연봉이 가장 높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50세나 40대 후반을 피크로 하고 연봉이 또 월급이 이렇게 다운되는, 줄어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일반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체육교사는 마지막 그 해가 최고의 연봉을 받는 해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교사들은 뭐 다른 교과목 못지않게, 특히나 체육교사들은 부부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교사지만 저희 와이프 집사람은 유치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방학 기간이 좀 달라서 조금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중등 체육 선생님들은 같은 중등 학교 부부 교사인 경우가 되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교사들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주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또 방학 동안에 특별한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돌아온다라든지, 그래서 체육교사 부부, 정말 체육교사 부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남편은 체육교사고 아니면 아내는 체육교사인데 남편은 뭐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교사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의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교사가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이 싫고 학생이 싫으면 정말 괴로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운동을 또 스포츠를 지도해야 되는데, 운동이 싫고 학생들이 싫으면 체육교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과 흙이 싫으면 체육교사 하면 안 됩니다. 체육교사들이 뭐 대부분 실내체육관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수업이 운동장에서 땡볕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운동장 수업할 때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합니다. 태양의 그 뜨거움이 싫고 태양의 빛이 싫고 그 흙이 싫으면 체육교사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태양을 접하고 흙과 함께 사는 직업입니다. 이런 부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차라고 그랬는데 10년 차입니다. 10년 차까지는 초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2천만 원 후반대 연봉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뭐 한 1년 차, 2년 차, 7년 차, 8년 차 연봉이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가 돼서 생각보다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네? 라고 조금 실망하는 그런 후배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가 혼자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는 다소 빠듯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싫다. 나는 교사 월급 박봉 싫다. 그러면 교사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상보다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임 업무, 운동부 업무, 어떤 예체능부, 부서 업무, 다양한 행정 업무. 하루가 멀다 하게 날아오는 공문들이 오면 끝이 아니죠. 그거를 보고 많은 공문들을 또 작성해서 또 보내야 됩니다. 또 내부 결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다. 특히나 이 운동부 관련해서 행정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내내 제가 아는 체육 선생님은 1년 동안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공문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운동부 담당 교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행정 업무가 적지 않다. 이런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 매년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게 쉽지 않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다. 절대 교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교사를 힘들어하는 그런 교사 저는 봤습니다. 차라리 행정실에서 그냥 사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의 선생님들은 수업이 너무 싫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장학사 시험을 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선생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4, 5년 주기로 학교를 옮겨 다니는 것이 적지 않게 힘듭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많은 그런 환경적 변화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교사가 경험하는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교사들이 학교 옮기면 뭐 없던 운동부가 새로 있거나 특수한 그 학교만의 독특한 그 학교체육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적응해서 또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 학교를 꾸준히 옮겨 다니는 것, 특히 이 제가 말하는 이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국공립 학교의 체육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평생 있을 수 있죠. 그 한 학교에서. 다음은 이상한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저기 교장 교감 선생님 이 영상을 보면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19년 동안 체육교사 하면서 좀 독특한 관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만났던 많은 관리자들이 상당히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장 교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 명퇴하게 할 거야, 나 학교 그만둘 거야,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고 특이한 학생들도 많아집니다. 청소년들이 갈수록 선생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속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또 체육교사들이 갖게 되는 좀 어려운 부분, 또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건강하지 않으면 힘든 직업입니다. 50대, 60대에도 건강하게 수업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명퇴를 하거나 일찍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체육교사를 원하신다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체력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체육관이나 잔디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갖고 있는 체육시설은 오로지 운동장이 유일한 학교 체육시설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많은 흙냄새와 미세먼지와 자외선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체육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체육교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갖고 있는 좀 어려움이라 그러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 가끔 이제 나오죠. TV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물론 보호되고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사들의 어떤 발언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보기에
교사의 목소리는 크게 경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교사는 정책 중립의 의무 때문에 이런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체육교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